우리는 원더풀 우먼. 원더풀 우먼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원더풀 우먼을 찾아주신 원더풀한 손님은요. 아나운서와 쇼 호스트를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강사로 활약 중인 분입니다. 말하기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문가. 흥버튼의 대표님이신 정흥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시다. 아니 저는 먼저 이 흥버튼이라는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만 들어도 조금 막 흥이 날 것 같고 막 버튼을 뚝 눌러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흥버튼이라는 이름을 지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네. 버튼을 누르면 흥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제 처음엔 그 의미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되게 신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아하는데요. 원래는 팀버튼 감독 있잖아요. 네, 제가 2012년도에 시립미술관에 팀버튼 전시회를 갔었어요. 근데 되게 놀랐던 게 한 벽면에 그 팀버튼 이제 그림들 되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휴지가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그림이 낙서였는데요. 네. 제가 그 벽 앞에서 되게 놀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항상 20대 때 마음이 힘들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낙서를 카페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 나갈 때마다 그 휴지를 버리고 나왔는데 팀버튼은 이제 자신의 휴지를 낙서를 작품이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저도 이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이제 낙서가 아닌 작품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회사 차릴 때 네. 이름 쓰라고 하니까 흥버튼 해야겠다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됐었어요.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걸 몰랐네요. 그냥 흥버튼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마구마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제 이름도 네. 붙이고 팀버튼의 버튼. 그러니까요. 네. 살짝 말씀을 하시는 것만 들어도 원더풀 우먼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원더풀 우먼에 오셨기 때문에 네. 저희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공식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흥수 대표님은 스스로 원더풀 우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보고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원더풀 우먼을 지향하는 여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원더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원더풀한 우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더풀하다 그냥. 그냥 너무 예쁘시다. 아니, 일단은 이제 과거가 진짜 화려한데 저는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게 정흥수라는 네. 이름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저도. 어떤 흥자와 어떤 숫자를 쓰는지. 왜냐면은 너무 아름다운 맞아요. 여성분인데 맞아요. 예, 남자 이름 같은데.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이게 뜻이 어떻게 되죠? 저 이 질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항상 들어요. 거의 매일 이름 남자 이름 같다. 네. 남자인 줄 알았다. 네.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고요. 나라 정자에 흥할 흥자에 수유나무 숫자를 쓰는데요. 흥은 하나밖에 없어요. 흥하다. 근데 숫자가 수유나무인데 되게 큰 나무인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나라에서 크게 흥하라. 이런 뜻으로 지어주셨고요. 오빠가 있는데 집에 아들이 없나 보다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여자한테 남자 이름 붙여주면은 그쵸. 생긴다. 근데 저는 오빠가 있고 오빠 이름이 흥주예요. 정흥주, 정흥수. 저 옛날엔 제가 오빠를 또 미워했어요. 그랬는데 여자 이름 같아서요. 흥주가 차라리 여자 이름이죠. 맞아요. 그 얘기도 맞아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응. 근데 저는 오빠를 좀 미워했던 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좀 안 좋아했다가 요즘에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오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그 이름만으로도 남매라는 게 티가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아서 제 이름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해졌어요. 근데 이제 과거가 진짜 화려합니다. 기자, 아나운서, 쇼호스트 기가 막힌데 다양한 길을 걸어오고 맞아요.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대표님이신데 네. 이렇게 다양한 이 길을 걸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나운서를 도전을 했던 이유도요. 이제 대체로는 말을 좀 잘하는 학창 시절을 보내면 좀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제 저는 그거 완전 정반대였어요.
발표하는 것도 무섭고 사실 지금도 전 굉장히 떨고 있어요. 여기가 너무 낯설고 두렵지만 이제 담대하게 이기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직업을 계속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도전적인 맞아요. 성격이신가 봐요. 그런데도 제가 왜 말하는 걸 무서워했던 이유가 이제 남들의 시선, 이렇게 평가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는데요. 근데 연습하니까 말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때도 말을 못하니까 제가 그 취업 준비생일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집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주저앉겠구나. 그래서 강인하게 나아가 보자 이렇게 했더니 아나운서도 되고 그다음엔 내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쇼호스트도 해볼까? 그랬더니 또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그 길에서 되게 많은 걸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업 시작하면서 말 잘하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의 첫 도전을 하셔서 또 그 성취감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음 도전이 이어져 네.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때 그냥 마냥 주저앉아 있었으면 지금의 우리 대표님이 없을 수 있었던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그렇게 직업을 새롭게 도전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바꿔 나갈 때 좀 두려움이나 이런 맞아요. 거는 계속 없었는지 있을 것 좀 같아요. 궁금해요.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사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정말 저만의 힘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정말 여기는데요. 근데 그 시절에는 되게 무서워서 그 절박함으로 저는 더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20대 때도 제가 카페 가서 계속 끄적였던 그 시절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자기소개서를 고치고요. 면접 예상 질문에 대비해서 1,000개 질문에 1,000개 답변을 만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사실 CTS에서도 제가 면접 보고 떨어진 적도 있어요. 아이고. 사람을 엔젤로 쳤네, 아이고, 엔젤로 쳤어.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렇게 또 돌아와서 이렇게 너무나 따뜻하고 출중한 분들과 제가 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역시 그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늘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아까 막 엄청 피나게 막 울면서 연습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연습하신 거예요? 네, 제가 첫 책에 썼었는데요. 이게 하루에 한 16시간은 발성 연습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좀 목소리 톤이 낮긴 한데 초반에는 20대 때는 목소리가 또 되게 높았어요. 네.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딱 30초짜리 뉴스를 읽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읽을 때마다 목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아, 목소리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발성 학원에 또 가서 발성 연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발음 좋아질까? 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 이걸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하루 왼종일 TV도 보고 듣기만 하기도 하고 또 받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연습을 매일 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하셨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말을 좀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한 가지만 좀 원포인트 레슨처럼 해주신다면. 사랑의 대화법 수업이 있어서 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 사랑의 언어 자체로 수업을 하는 거라 들뜨는 마음으로 왔고요. 많은 분이 와주실 거라서 벌써 긴장하고 있었어요. 대화법을 통해서 많은 마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더 잘 지내는 방법, 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대화로 해결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그런 강연입니다. 이 강연을 들으면서 또 마음이 좀 더 풀어지고 그렇지, 사랑이 역시 중요하지, 내 안에도 사랑이 있었지 이런 걸 발견하는 그런 재미난 강연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사랑의 대화법을 주제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결혼을 결심하지 한평생 살 수 있다고 뭐 이런 회의감이 있었거든요. 이 두 눈을 정확히 바라봐야 돼요. 그냥 옆에 있다고 해서 쑥스러우니까 하시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말 해야 되지?
내 머릿속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사랑을 잘 하려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딱 하나 제일 좋아하는 책 장르 상관없이 얼만큼 투자해서 하는 게 맞지? 오늘 돌아가는 길도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정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하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해야지. 뭐 예를 들면 스몰 토크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날씨 이야기나 오늘의 이슈 이런 걸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내가 말할 거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화는 상대방이 말하기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가볍게 오늘 뭐 먹고 왔냐 이런 걸로 시작해도 괜찮고 그러면은 뭐 사과 먹고 왔다 그러면 원래 사과 좋아하냐 그렇게 가볍게 식사를 하는 편이냐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일상으로 들어가면 대화가 재미있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정말 상대방한테 관심을 주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그걸 궁금해하면 진심 어린 대화가 가능해지고 결국 관계도 깊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단지 뭔가 스킬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게 가장 더 중요한 거였네요. 저는 네. 뭔가 이렇게 뭐 톤을 낮추고 뭐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을 좀 주면서 뭐 이런 걸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맞아요. 뭐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이런 거는 그럼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아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제가 대화의 정석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많은 분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다들 내면에 말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전 다시 한번 여쭤봐요. 왜 말을 잘하고 싶으신지 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여쭤보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정말 다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강의 요청을 많이 받는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 설교할 때 전달력을 높이고 싶다. 또는 교회 안에서도 왜 새로운 신자가 오면은 그때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 또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대화할 때 좀 다투거나 이럴 때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지 근데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니까 단순히 말을 잘하고 싶은 거 이를테면 화려하거나 유창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닿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대화하거나 수강생들 만날 때 항상 많이 물어보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더 찾아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우리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죠? 우리 대표님이랑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대표님은 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실 것 같고 얘기를 막 하고 싶어요. 네, 그 맞아요. 따뜻함이 있고 맞아요. 안정감이 있는 네. 게 또 큰 매력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제법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5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럼요. 우리 대화가 가능한데 혹시 집에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아, 내가 진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치. 얘기 좀 하려 그러면 일어나고. 그치. 그지. 네, 그렇죠. 왜냐면 들었는데 분명히 나 말했는데 여기로 나간 게 보여. 그렇죠, 보여. 네. 안 듣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가 안 돼, 집에서. 아. 이 사람하고는. 네.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족 사이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를 들추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 최근에도 제가 들었던 이제 불화 중에 하나가 네. 아내가 집에 오면 자기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맨날 이제 누가 오면은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 그 아내가 와서는 사람이 오면 얼굴 좀 봐 이렇게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다 사랑받고 싶은 건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남편은 그러잖아요. 아이 뭐 넌 쳐다봤어 이런 식으로 그쵸, 또 그렇죠. 서로 이제 난 붙잖아요. 왔어라고 얘기라도 했어. 네. 네. 그런데 이게 다들 사랑받고 싶은데 그걸 정확히 표현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비난하게 되고 또 말수가 적으니까 나랑 말하기 싫은가 보다. 또는 왜 그렇게 말을 안 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렇죠. 거기에서 또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대화할 때 좀 단답형으로 말을 하면 말을 좀 길게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더 마음을 닫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대화를 시도하려다가도 그냥 말을 말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소원해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럴수록 어떤 순간에는 대화의 장을 일부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앉아서 눈을 맞추고 요즘 어떠냐.
마음이 어떤지, 행복한지, 힘든 건 없는지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게 결국에는 말이 없는 가족들도 제일 따뜻한 게 역시 가족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가족들이 보면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도 그 핸드폰 각자 보고. 맞아요. 스마트폰만 하고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대화가 안 되죠. 자꾸 안 되죠. 단절되고 맞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싸울까봐 응, 일부러 말 안 해.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맞아요, 맞아요. 같이 있을 땐 말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하더라고요. 우와. 근데 그런 게 일단 회피하는 것 같아요. 마찰을 무서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신과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도 정말 네. 좋잖아요. 그걸 보면 내가 사랑받는 기분을 느끼는 건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또 인정받는 말을 좋아하는 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이런 거를 부부라면 또는 자녀라면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항상 저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고 하지만 딸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엄마 아빠는 자기들밖에 모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서 저도 말을 안 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도 엄마 아빠는 자기들이 사랑의 언어로 말한 말이지만 늘 걱정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옮기거나 사업을 하거나 할 때도 너 어쩌려고 그러냐, 왜 잘 다니는 회사 때려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인정하는 말.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하다가 힘들면 와 언제든 부모님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주길 바랬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도 깨닫고 이 말이 다르구나 하면서 저도 부모님한테 잘 되고 있어 사업? 뭐 강의료 얼마 받아? 뭐 출연료 얼마야? 이런 거를 묻지 말고 넌 잘할 거야. 힘든 일은 없어? 이렇게 얘기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잘 맞아요.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표현을 하는데 진심 아닌 다른 말로 표현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네. 첫째가 사춘기가 와서 가끔 이제 자기 마음이 아닌 말을 염려하는 단어가 나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를 더 했으면 좋겠는 거지. 염려, 뭐, 회사 때려치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네가 제일 걱정이다. 맞아요. 네가 마음이 좀 이거잖아요, 솔직히 진심. 마음은. 맞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한테 너가 학원 안 가면 어쩔 거야. 이 얘기가 학원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해서 다음 날 갔을 때 숙제가 더 많아지고 공부할 게 더 많아지면 네가 더 힘들지 않겠니? 라는 걸 원하는 건데 그 제가 저희 첫째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 너의 감정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솔직한 얘기를 감정 없이 해주면 엄마가 널 이해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내가 또 이제 그러면 솔직하게 아들이 얘기를 해. 그래, 얘기해봐. 그럼 애들이 얘기해. 근데 또 엄마가 듣고 있대. 근데 그치? 얘기 그치, 다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또 그지. 그죠. 이게 어쩔 수가 어쩔 없지만 수가 없는 거야. 저는 이게 훈련이 되면 맞아요. 좀 소통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잘하고 계세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안 되는 상황인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대표님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과도 소통을 잘하고 계시는지 진짜.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다 진짜. 제일 궁금하다. 네. 가장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이 생기시면서 제가 7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정확하게 느낀 날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또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기도 또는 이제 일기를 많이 쓰는데 일기 쓸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쓰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 안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혼잣말이나 마음속으로 하는 말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오늘 같은 순간도 전 느껴요. 이렇게 CTS TV 딱 방송국에 진입할 때 옛날에는 여기 나갈
그때 울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네, 맞아. 그냥 아유, 안 좋은 기억이었네. 아유, 그래. 안 좋은 기억. 사실 안 오고 싶었겠지. 그렇지. 맞아. 어렵게 왔지. 이게 뭔가 직감하는 게 있잖아요. 네. 면접 보고 나갈 때 망했다. 오늘이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나갔다가 한참 지나서 이렇게 정말 좋은 분들이 반겨주시면서 초대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시절의 그 에피소드가 그 시절에는 슬픔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또 강의하다 보니까 왜 면접 떨어지면서 힘든 분들한테도 제 경험 얘기하면서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지고 또 오늘도 이런 에피소드가 함께 겹치면서 아 정말 우리가 다 이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어찌 보면 저한테 좀 단단한 내면이 들어차 있는 것도 힘들고 슬펐고 그랬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법도 알려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경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역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